이재명 후보 경제 공약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죠. 네, 지역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겠다. 기사 한번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 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그럼 뭐 말해 뭐합니까? 지역 가입자 513만 세대의 보험료를 4만 2천 원씩 줄이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하겠다. 네. 우와! 이재명 후보가 나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 이재명 후보가 난 너무 짜증나. 나 김건희가 7만 원 7만 원. 7만 원. 나 10만 원 넘게 나와. 나 왜 그런 거야? 나 이유를 너 모르겠어. 어디 가서 알바를 세게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신고해 주는 거에 2배를 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다니까. 내가 왜 김건희보다 많냐고.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고 예금도 없고 난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차도 없는 사람한테 10만 원이 웬 말이야? 나는 미쳐버리겠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면 나 낼 수 있어. 근데 나 1,000만 원도 못 우리가 벌어. 모르는 수입이 있나 봐. 아, 내가 모르는 내 수입이 있어? 그러니까. 내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는? 그럼 어디 쌓이는 거야? 그러게. 도대체 내 수입이 얼마나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정가내로 했어. 딱 준만큼만 신고했어. 뭔가 이상해. 아무튼 어쨌든 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이제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송 대표입니다. 대표님! 파이팅. 본인이신데. 저하고 애기 엄마는 그 직장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내는데 우리 이제 송 대표가 네.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니까 이걸 유예를 해줬어요. 난 그냥 한 5년 있다 나왔습니다. 너무하다. 이것만 갖고도 적금을 넣을 수 있어, 진짜로. 그 아무리 정도로. 아들 안 본다고 그래도 군대를 5년이 그게 뭡니까? 그게 5년이. 아니, 하사관 같은 거 이렇게 에이, 연장 진짜. 근무하면 한 5년 나오지 않나? 에이.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만큼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부터 불만이 가득합니다. 네. 현실화 시켜달라. 아무튼 이런 부분 안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부실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김건희 같은 애 제대로 털어가지고 제대로만 내면 그렇죠. 왜 부실해져요? 지금 네. 면탈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고요. 찾아내면 그것만 제대로 걷어도 그리고 엄청 튼튼해질 걸. 병원과 그 제약회사 간의 카르텔로 엮여져 있는 이 약제 가격 현실화 그리고 제네릭을 비롯한 이제 복제약들에 대한 사용을 얼마만큼 추가로 허용하고 이걸로 단가를 낮추냐 등등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허위 우리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나이롱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언제 또 제주도까지 제주 기본소득 시범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식이 매우 참신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기본소득 정책 시범 실시와 재생에너지 100% 전환,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이 직접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 즉 그린 에너지 사업을 제주 자체에서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비용들을 가지고 연금으로 주겠다. 연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저기 알래스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석유로 인한 이득금 있잖아요. 그 이익금은 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배당금으로. 예.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실은 적어요. 원주민들이 적은 편이고 또 어떤 환경적인 면 안에서 뭔가 이런 에너지 시범 사업 그리고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해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적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민심이 대한민국 어떤 그 국민들의 민심하고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또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거 예전에 아닌 거 어디서 들통이 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경선할 때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주도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선 1위 한 사람이 누군데? 하나가. 근데 뭐 이제 제주가 제주는 그렇지 제주가 않아요. 덜 정리됐을 때 뭐 이럴 때였던 것 너 같기도 제주도 하고. 지사 얼마 전에 누구였어? 원희룡이었어. 뭘? 그래서 그런 지지율 자체가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뭐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여야 간의 지지율과 맞아 떨어진다 바로미터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아니에요. 건 아무튼 중요한 건 제주도 자체의 원주민들의 그 수입과 또는 이제 생활고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주도에는 원주민보다 관광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랑 비슷하죠. 늘 물자가 부족해. 그래서 제주도민을 위한 쉽게 말해서 전기나 뭐 어떤 그 가솔린이나 유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는 외지인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높아집니다. 운송료라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 기름값 우리나라 제일 비쌀 수밖에 없고요. 편의점도 다 1,000원씩 더 비싸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 맞아. 서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육지보다 낮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언제나 제기를 받았었다는 거죠. 하지만 원희룡이도 그렇고 그동안 제주시에 있었던 행정이나 공무원들 자체가 이러한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금 누가 쓰셨는데 괜당 정치가 문제라고 이성현님께서 이 괜당 문화가 굉장히 뭐예요? 제주도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중국식 관시랑 비슷한 거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그래서 백화점이 유일하게 망해서 나간 데가 제주도잖아요. 백화점이 다 망한 이유가 이 괜당 때문에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가전제품 사는 것까지 다 소개로 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야 그게? 자, 가전제품을 사야 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마트를 가거나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딱 그래요. 우리 부장님이. 여기 가전제품 샀나? 아니요. 내 아는 동생이 가전제품 거기 가라고. 예, 이러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물건을 샀어요. 집 구할 때도 선배가 아는 집 해가지고 너 거기 사람 구한다는데 거기 구해라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더 폐쇄적인 거네. 그래서 보면 제주도지사 뭐 선거 이렇게 한다 보면 당이 사람은 똑같은데 당이 이렇게 돼. 이게 바뀌어요. 뭐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근데 당선된 사람도 막 왔다 갔다 해.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되게 당이랑 상관이 없어. 맞아요. 보면. 그래서 외지인이 일단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문화인데다가 그게 너무 갇힌 곳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빡짝빡짝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분법적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자, 뭐 온라인 아무튼 쇼핑하기도 애매하다. 새벽 하는 일. 맞아요. 왜? 제주도는 항상 안 되는 우리도 제주도는 추가 소고기 비용. 배송 안 해주잖아요. 배송 제외 지역 배송 제외 지역으로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항상 배송비 추가로 붙고 그다음에 웬만해서는 우리 선배는 비싼 걸 못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주도는 배송 안 해준다고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뭐 해저 터널 문제라든지
뭐 제2공항 문제라든지 굉장히 첨예한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이재명 후보가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표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잖아요. 들어갈 비용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선거라는 게 아무래도 표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제주도가 상대적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상대적인 그 피해를 봐왔던 게 사실인 건데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러한 제주도의 수건 사업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조건 예산을 퍼부어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폐기물 줄이고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활성화하고 이걸 통해서 또 관광이라든지 제주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가진 가장 큰 천연자원 송비항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제주도 지하에 묻혀 있는 이 화산 안반수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민물 그러니까 이 강을 포함한 강물이나 이런 양의 잠재적으로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뭐 자연재해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표충수들 그러니까 강이나 이런 것들이 대대적인 오염 사태를 겪게 됐을 때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식수로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송비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송비항이 네. 반드시 갑자기 성공해야 된다. 기승전. 네. 제주도의 훌륭한 자원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비항이 잘 팔리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제주도 기업에다가 모든 이권을 다 몰아주는 거잖아. 네. 어쨌든 이런 방식은 사실 그 전에 합천댐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태양광 발전하면서 거기에 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0% 정도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대출을 통하든 뭘 하든 연 10% 정도의 이율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뽑을 수 있을 뿐더러 7년 안에 원 투자비를 빼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한 10여 년 동안, 20년 정도 보니까 좀 충분한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은 김현정. 사실 이제 김현정 김현정 씨가 이거 안에 이제 그 선대위 실용위원장이니까 김현정 위원장이 펜스를 만났어요. 트럼프의 배신자. 펜스를 만났는데 사실은 이제 이 후보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유세 일정. 뭐 윤석열도 만나고 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왜 펜스를 만나지? 끈떨어진?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간을 본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볼 필요 없는 그러니까 간이었어요. 그래서 안 맞는 안 거야 만났지, 직접.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김현정 차장 해서 보낸 거고. 윤석열은 만났어 직접. 펜스는 이제 사실 그 트럼프가 제기를 해도 제거 대상이고, 제거 대상이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동안에도 절대 제거 못 대상이에요. 절대 아무것도 네. 못해요. 이게 이쪽은 이제 끈떨어진 한때 유력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굳이 선거 유세 일정까지 줄여가면서 만날 이유가 없는 인사다. 그래서 김현종 그 위원장이 대신 만난 걸로 나는 봐요. 네. 그러니까 별 나올 게 없다니까. 아니 왜 만나? 이 존재가 없는 사람을. 사실 김현종 위원장님도 만나실 이유가 없는. 왜냐면 급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펜스가 와서 뭐 북한 미사일 도발 어쩌고 누가 부른 거예요, 근데? 지가 왔어. 아니. 그냥 왔을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한국 내에 어떤 단체에서 불렀을 거야. 100%. 내가 보기엔 누가 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기독교 단체가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왜냐면 그 우리 외교나 그 실용주의적인 이제 그 정부 여당이 펜스를 부를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전혀 없죠. 예. 우리 공식적으로 부르면 바이든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뭐지 이럴 네. 근데 얘가 이제 비행기표
지가 끊어가지고 오진 않았을 것 같고. 맞아요. 보통 이 미국 애들은 미국 특히나 정계의 애들은 절대 지 돈 내고 오는 애들이 없어. 1도 없어. 그래서 국내에서 얘를 불렀다 그러면 사실 국짐도 별로 돈 없으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돈을 대지 않았나라는 생각. 얘가 골수 기독교 신자. 복음주의자죠.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을 위해서 뭐 나왔다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군가가 댔을 그렇지. 거라고 마치 이제 그 단체에서 강연을 해주거나 뭔가 사진 찍어주는 대가로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의전을 담당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갖고 한 얘기도 사실은 그 뭐 기독교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굳건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 한미 동맹에 니는 1도 그러니까 기여할 더 수가 멀어지게 없잖아. 한 사람 아니야. 방해한 놈 아니야 이거. 아무튼 뭐 왔다 갔다라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둘 건데 아 이거 저기 통일교 행사, 그렇지? 한반도 서밋, 그럴 줄 평화 알았어, 서밋, 내가. 통일교 행사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안 온다니까.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펜스하고 폼페이오도 왔고 뭐 짐 로저스 회장도 왔고. 이게 떨거지들 다 왔네. 이게 이제 어디 시골 나이트에서 오래된 가수 부른 전홍록이나 뭐 이런 그 우리 영록이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요. 오래된 가수들 불러갖고 우리 영록이 오빠는 히트곡이 많아요. 리사이트라는 느낌. 한때는 많았겠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왔다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거나 통일교에서 만일 불러드렸다고 치면 얘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못 올 때는 거지. 돈 주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펜스가 요새 많이 힘들다. 라는 데 의의를 찾아야 되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애들은 어떤 정부에 몸을 담았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아마 못해도 뭐 최소 초청비로 10만 불에서 50만 불은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너무 짜증이 나.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하긴요. 통일교에서 돈 준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건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때 1도 영향력 없는 사람들을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근데 일단 여기 뭐 토크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반기문입니다. 아이 짜증나. 아니 또 반기문 언제 또 통일교 쪽에 가 있어. 거기도 돈 주니까 갔겠지. 한반도 평화 통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죠. 통일교는 이렇게 돈을 엉뚱한 데다 쓰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영 아니네. 영. 네. 네.